안녕하세요. 오브 더 리뷰 저희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오늘 롯데와 기아의 시즌 7차전 경기 중계방송 방금 마쳤고요. 지금 바로 위에 올라와서 스카이박스에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재밌게 하는데 7차전뿐이 안 했어, 두 팀이? 네. 이야, 앞으로 갈수록 더 재밌겠는데? 두 팀 경기가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두 팀의 좀 특성도 좀 보이고 네, 그러면서 아주 밀도 있는 경기였고 또 상당히 좀 정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일단 그 내일 선수 투구는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선수는 물론 그 김태훈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투심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이력적이지 않았는데 네. 스위퍼 자체가 한참 좋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 각도가 꺾이고 그 스피드가 나면서 결국은 우타자들은 뭐 좌타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우타자들은 되게 맞추기가 힘들 정도로 상당히 이력적인 투구를 했다 이렇게 보여요. 예. 뭐 정타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 누구죠? 박찬영 선수, 네일 선수 빼고는 뭐 정타를 거의 때린 선수가 없었어요. 예. 이 내일 선수가 확실히 휴식 이후에 던지면 어떤 투수가 되는지를 지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예, 앞서 그 김태훈 선수가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베이스볼 S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에 내일 선수가 그렇게 그 안면 부상으로 인해서 빠져있던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일 선수가 프로 커리어에서 한 시즌 가장 많이 던진 이닝이라고 하니까 네. 확실히 외국인 선수들도 국내에 이제 왔을 때 좀 어느 정도의 휴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꾸준히 선발 투수들을 뛰었던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선수들이 뭐 극히 드물거든요. 예, 다 예. 불펜 투수를 했던 투수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휴식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내일 선수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 70개, 60개, 70개 정도 넘어가면 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오늘 또 그래서 롯데 타자들이 우타자들이 첫 타석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두 번째 타석부터는 커트가 되면서 결국 안정적으로 투수가 가다가 갑자기 5회 투수가 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회까지 던지고 이제 못 나왔는데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예. 롯데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가 롯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더라면 홍민기 선수가 데뷔 첫 승을 그렇죠.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게 됐고요. 예. 롯데의 오늘 페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비입니다. 공격에서는 더 일나 없이 내일 선수가 내려가고 난 뒤에 바로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수비 세 개가 딱 결정이에요. 첫 번째 김민성 선수가 미스를 하고 실점을 했고 그 다음에 네일 선수가 그 타구를 못 잡으면서 결국 주자가 나갔고 거기서 또 역전되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전민재 선수가 그 투수키를 넘어가는 타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타자 주자가 어선호 선수가 늦기 때문에 충분히 아웃을 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중 경기 그 전 주 경기할 때는 롯데가 수비로 상대의 맥을 끊으면서 결국은 경기를 잡았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그 수비 세 개가 결정적으로 팀의 패인의 어떤 그 원인이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비 3개 중에 네. 그래도 아웃카운트 처리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김민성 선수와 네일 선수 거죠. 네. 전민재 선수 것은 중간에 잘라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했으면 할 수 있지만 그 타구는 좀 애매한 타구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김민성 선수한테 간 타구는 빠른다고 하지만 정면 타구였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고 네일 선수 타구는 최용 선수의 타구가 채공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한 수비면을 가지고 있으면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데페이는 그 수비 3개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요. 레이스 선수가 사실 타구를 처리를 할 때도 네.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올 그렇죠. 때가 좀 예, 많잖아요. 아무래도 민첩하지는 못하니까요, 네일 선수가.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막 경기가 하도 막 엑사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사실은 역전을 딱 하고 8회 수비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네일 선수가 안 돌아오잖아요. 이제 한 번 공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꾸지 않겠는가 그러고 봤는데 안 바꾸더라고요. 김태형 감독. 그래서 말씀하시긴 했어요. 왜 안 바꾸지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오늘 글쎄 김태형 감독이 다음 경기 할 때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선수가 지금 체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중 경기를 하고 이게 주말 경기 오고 이러면 거의 훈련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기 힘들고 그만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판단을 해서 교체할 시점이 되면 수비 강화를 하고 하면서 바꿔주는 것도 체력 세이브도 되고 수비 강화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오늘 경기는 뭐 앞서 있는 뭐 전개들 다 빼고 8회만 딱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롯데가 석점 뽑고 앞서 가자마자 이제 이어서 기아가 반격으로 5점을 냈던 그 상황을 좀 돌아보면 되겠는데 네.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전부 다 2사 이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내 수비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수비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박찬호 선수가 들어와서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나쁜 볼을 억지로 그냥 건들다가 결국 투앤투에다가 먹혀가지고 거기서 사실 공격의 흐름이 끊겨야 되는데 예. 야구 흐름이 그렇거든요. 끊겨야 되는데 거기서 이주동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기아가 가져가지만 경기를 한꺼번에 역전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롯데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공격은 이제 기아가 한 번뿐이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타자인 최용우 선수 타구를 너무 형편없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분위기가 깨져버린 거죠. 예. 그 두 개, 3번, 예. 4번. 네. 근데 참 저는 그 사실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시청자 뭐 대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볼배한 만능주의자는 아니에요. 저는. 네. 그런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의문은 하나 있습니다. 네, 뭐요? 그 위즈덤 선수 상대할 때 네. 슬라이더 2구째 던지고 나서 그 이후에 직구 네. 였거든요. 네. 타이밍이 아무리 좀 늦는다고 해도 거기서 한 번 정도는 좀 변주를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볼 배합은 결국은 이제 결과를 놓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과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볼 배합은 그 상황에 그 타자의 우리 투수에 맞게 어떻게 응용을 잘 해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정원 캐스터가 그 직구를 계속 던져다 부분에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은 롯데는 전체적으로 포수가 볼 배합을 해가는 과정이 그 너무 단순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좀 약간 공식대로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인구 많아지고 투구수 많아지고 유인구가 많아서 안 따르려면 투수가 많아지니까 예. 조금 더 상황이 본인들이 그렇게 실점을 하지 않는 타자가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 만약에 하이 타순이다. 그러면 노투에서도 바로 몸쪽으로 들어가서 단다든지 또 변화구가 약한 변화구를 바로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롯데는 너무 그런 거 그 응용력이 너무 떨어지면서 과감하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경기를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배터리 코치가 포수들을 볼 배합하는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롯데가 경기 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즌 지금 오늘 경기까지 하는데 투구 수가 키우미어로즈 다음으로 가장 많을 거예요. 그만큼 유인구를 많이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준영 선수가 합류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투수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배합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투구수도 줄어들고 우표를 찌르면서 들어가고 하니까 타자들도 좀 헷갈릴 수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 공식대로 가면 투나싱이는 볼 하나 유인구 던져보고 안 따르면 다시 또 변하고 안 따라 나오면 바로 그 몸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좀 과감한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포수들이 그거를 못하는 건 두 가지예요. 눈치를 볼 때 보는 것도 있고 그 공부가 떨어져가고 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것은 감독 더가우스에 뭐 이런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수들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때로는 역으로라기보다 그렇죠. 그냥 전공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만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롯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볼 배합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롯데 그 투구 수를 체크를 하는데 경기 수에 비해서 키움 에너지가 지금 가장 떨어지잖아요. 저 투수력이 네. 거기보다도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키움 경기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사실은 김광현 선수가 와서
김호령 선수한테라 제가 몸쪽을 투구를 했는데 잘 갔는데 빠졌습니다. 이런 거잖아. 예.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으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왔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오늘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투수들도 조금 몸쪽에 던질 때 과감해야 되고 그만큼 포수들은 타자를 좀 잘 읽어야 되고 우리 투수를 잘 읽는 그런 점들이 롯데가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점점 전문 선수 좋아지고 있어서 그 원투펀치가 좋은 투수가 만약에 딱 만들어지면 우승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네요. 제가 오늘 사석에서 오죽하면 하나와 롯데가 합쳐져야 된다. 그래야 해볼 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타격에 비해서 이 투포수 간의 어떤 그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그 김강현 선수가 올라와서 2사 주자 1, 2루에서 김호령 선수 7번 타자를 상대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몸쪽 직구였고 145의 직구 몸쪽이었는데 그게 라인 살짝 안쪽, 그러니까 몸쪽에서 타자와 이 ABS 라인의 살짝 안쪽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이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잘 치는 타자들은 실투가 가운데가 들어오면 그거를 카운터가 불리해도 처리를 하지만 그렇게 막 커리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선수들은 꼭 몸쪽에 들어가야 못 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 인간의 어떤 반응의 속도가 그렇게 오히려 변화구는 대처가 되는데 변화구를 전혀 빠른 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빠른 볼이 한복판에 와도 손 못 대거든요. 그냥 루킹 삼진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투수들은 그냥 지금 이 빠른 볼이 카운트가 자기한테 유리할 때 이 타자가 지금 빠른 볼이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게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벗어나면 볼 되면 이제 다시 변하고 그러면 꽝 두드려 맞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호령 선수가 결국 노투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볼넷까지 얻어 나가면서 저희가 또 김태훈 선수 인터뷰했다 말씀드렸는데 김태훈 선수가 저희 인터뷰에서 말루가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루가 편한 김태훈 선수가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2타점 역전 적시타. 그러니까 저 김태훈 선수 타격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예. 투볼 원스트라이커에서는 완전히 멀리 벗어나는 것을 헛스윙을 뭐 어이없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타격하기 전에 투나싱 이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 아마 어설프게 가지 않을걸요. 그런데 그건 또 그 전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멀리 갔던 것이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슬라이더가.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볼 배합이라는 것은 때로는 상황에 맞게 과감할 때가 있고 유인구가 도망갈 때가 있고 이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좋은 볼 배합이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좋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영 선수가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임기영 선수가 저희 근데 임기영 선수는 평가할 게 없어요. 예. 한 두 개, 세 개 던지고 그냥 들어가 버려서 근데 평가할 이제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기아 하나전에서 네. 임기영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홈런 맞고 패전 투수 된 이후에 네, 네. 2군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순철 위원께서도 그때 리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이 그 당시 남아있던 투수들 중에서 제구력이 그래도 더 좋은 선수 임기영 선수를 골랐는데 거기서 이제 홈런을 허용했다 이야기를. 자 결국은 네. 그러면 임기영 선수에 대해서 이제 평을 한다고 한다면 네. 오늘 경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앞으로 해야 될 건 예. ABS 조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은 이 낮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균환 선수가 투구를 할 때 9개 네모칸이 있잖아요. 9개. 네. 근데 나균환 선수한테 여기 위에 3개, 옆에 안쪽에 3개, 바깥쪽에 3개, 밑에 3개. 그러면 21개의 네모가 됩니다. 이게 다 계산하면 네. 9개에다가 지금 12개를 다 합치니까 네.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기영 선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피드가 약하니까 이 9개 네모에서 밑에 3개 거기다가 계속 투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걸치기 하고 떨어뜨리기 하고 그거 외에는 임기영 선수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등판이 임기영 선수에게 좀 뭔가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승이. 어떤 선수나 다 그런 전기가 저는 돼야 되는 거죠. 항상 근데 그 21개 이순철 해설위원의 그 21개 네모칸을 들을 때마다 추가 질문 하고 싶은데 이게 중계방송이라서 못하는 게 있어. 누군데요? 9칸 있죠? 네? 9칸 있죠? 여기 9칸 아니 또 이렇게 여기 3개, 여기 3개, 세 개. 네, 위에 3개. 그럼 이 모서리 4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서리 4개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아니 그 3개 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 위에 3개, 여기 밑에 3개, 아니, 3개 들어가 여기. 있는 거죠. 어디 어디요? 위에?
네. 아니 위 아래 여기. 아니 그러니까 위에 안에도 여기 9개 네모 안에 밑에가 3개가 있으니까 여기 끝에 머서리에 3개, 여기 가운데 3개, 끝에 3개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게 넓게 활용해야 된다고. 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아니 깜깜하네. 아니 9개 네모칸이 있는데 위에 3개면 여기 끝에도 1개 있고 가운데도 1개 있고 여기 위에도 1개 있잖아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4개 있으면 25개가 되는 거죠. 뭐가 4개가 돼요? 3개. 여기 3개, 여기 양쪽으로 3개, 밑에 3개라니까. 아, 찬수 왜 이렇게 못해? 내일 리뷰 때 판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만들어봐. 제발 만들어줘봐. 아니, 여러분 이해를 무슨 말씀인지 못해. 아시지? 아니, 이해를 못해. 자, 9개 네모칸이 있어요. 9개 네모칸이 있는데, 거기다가 3개씩 더 붙인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3개, 여기 좌측에다 3개, 우측에다 3개, 밑에다 3개. 그럼 21개가 되잖아요, 네모가. 여기. 오늘은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아니 포함시키잖아. 다 끝에가 있으니까. 왜 야 포함해? 9개 안에 너 9개가 있잖아. 9개 네모가 9개 네모 끝에 여기 있잖아. 예. 거기에 있는 것이나 여기 위에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꼭꼭 찢어서 넣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끝에 네모 안에 다 포함된다 이 말이야. 끝에 2개 21개. 아 진짜 깜깜을. 아니 여기가 잠깐.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밑에 여기 가운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잖아. 가운데 3개. 아 진짜. 여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시청자들. 아니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 낙연한 같은 스타일들은 이 스트라이크만 던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막 거칠게 밖으로도 던지고 막 그러다 가운데 들어오고 다시 떨어뜨리고 막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기란 선수가 왜 저렇게 고전을 하냐면 투구 폼도 포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러면 투수가 투구 폼이 거칠지 않으면 타이밍을 두려움 없이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와 가지고 변화가 정말 예리하고 막 이렇지 않으면 잘 안 속는 거예요 타자들이. 그런데 오히려 막 투구 폼이 거칠고 볼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선수 타이밍을 다 못 맞추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인환 선수에게 21개의 네모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는 투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비단 낙인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낙인환 유형의 투수들은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구를 좀 위주로 하는 투수들은 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예. 볼넷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인환 선수는 볼넷을 볼넷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넷을 낼 때 내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투수를 자기의 커맨드를 갖고 잡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낙인환 선수가 불행하게도 커맨드 능력이 좀 이렇게 크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지 현 시점에서. 특히 이제 투구수가 조금 늘어났을 그렇죠. 때 좀 그런 그 악력 힘이 경우가 떨어지니까 좀, 저는 예. 그러는데요. 또 포크볼 위주라서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요? 포크볼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상대 타자들이 다 알아버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뷰 자세히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균환 선수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전반적인 선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나균환 선수의 전반적인 평가를 생각보다는 길게 긴 이닝을 끌고 간 거죠. 사실은 기아가 초반에 주루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찍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기아가 결국은 자기들이 만든 찬스를 잘 살리지 못하고 2점을 내고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김태형 감독이 나균환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이닝을 끌고 가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 준 거죠.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어쨌든 퀄리티 스타트를 했으니까 제가 나균환 선수가 이걸 해야 된다고 뭐 숫자를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균환 선수가 어쨌든 2점으로 막으면서 6회까지 더 투구를 했으니까요. 좋은 투구를 한 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롯데 팬들이 물어보는 게 8회에 홈런을 맞고 투수 교체를 했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그 1루 송구했을 때 넘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좀 한번 교체를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롯데 팬들의 질문이 최준용 선수의 교체 타이밍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마 김원중 선수가 오늘 유니폼을 안 입고 있던데 김원중 선수가 유니폼을 안 입고 있었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에게 김태형 감독이 조금 더 미련을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왜 구회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정철호 선수도 좀 불안하고 이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최준영 선수였고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구를 하는 최준영 선수는 와인답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3연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마 그래서 김원중 선수가 만약에 뒤에 몸을 계속 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교체 타이밍을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보다 근데 다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언제나 안 물어봤어요. 홍민기 선수를 왜 한 이닝만 썼을까? 이게 더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최준영 선수로 가려고 했겠죠. 네, 그건 뭐 감독이 어떤 감독이나 다 그렇게 하지 그렇지 하지 않는 감독은 없어요. 근데 매번 이제 홍민기 선수가 나올 때마다 1이닝 근데 물론 이상을 이제 정원 네. 계실 때 질문의 의도는 알겠어요. 네. 그러면 김원중 선수가 뒤에 없었기 때문에 그 최준영 선수를 뒤에 조금 더 뒤에 쓰고 홍민기 선수를 조금 더 길게 가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뒤집은 경기 분위기를 만약에 제군에게 안 좋은 선수가 올라가 분위기를 깰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주로 질문은 끝나서 네. 내일 일단 경기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김도현 선수와 박세용 선수가 선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경기 좀 전망을 해주시면요. 내일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처럼 좀 활발한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김도현 선수도 시즌 초반에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꾸준히 돌다 보니까 좀 힘이 떨어지면서 커맨드 능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고 박세영 선수도 같은 지금 처지에 있거든요. 네. 지난번 경기 때 보니까 박세영 선수가 강약 조절을 하고 조금 더 힘에 의존하지 않고 리듬과 밸런스로 투구를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하려고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박세영 선수가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커맨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김도현 선수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본다고 한다면 활발한 서로의 타격전이 되면서 좀 재밌는 경기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전문가의 예상은 항상 빗나가니까 제가 확실히 그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양팀 선발 투수들의 어떤 그 지금 현재 컨디션 상태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제 입장을 대변해서 제 입장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네. 질문보다. 네. 내일 제가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9시 53분 기차랑 네. 11시 3분 기차 2개 끊어놨거든요. 네. 저 집에 내일 갈 수 있습니까? 둘 다 못한다고 봐야죠. 요즘 저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양쪽이 다 불펜 투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불펜 투수들이 지금 계속 3연투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발들이 일찍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는 거의 기차표를 취소하고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내일 긴 경기를 예상하고 네. 계십니다. 기아 팬들이 좀 요청을 했는데 기아 팬들 요청 네, 질문입니다. 전상현, 성영탁, 최지민, 조상우, 정혜영 오늘 기아 불펜들 어땠는지 오늘 기아 불펜을 좀 총평을 해달라는 기아 팬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전상현 선수나 조상우 선수가 시즌 초반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어요.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전상현 선수는 작년 같은 모습은 아니고요. 볼이 전상현 선수의 어떤 그 특징은 볼이 낮게 깔리는 것인데 낮은 상태에서 약간 떠오르는 듯이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야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볼 구분이 잘 안 되고 자꾸 타이밍이 밀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볼이 아직 나오지 않아요. 전상현 선수가. 막 지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조상우 선수는 넥센 시절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슬라이더 각도도 그렇고 볼의 스피드도 그렇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낫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과거의 이력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기아의 불펜에 전상현과 조상우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최지민 선수는 그냥 올라와서 스트라이크 넣는 게 급급한데 그 스트라이크도 자기 마음대로 못 던지거든요.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정혜영 선수는 제가 오늘 중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혜영 선수는 장점은 딱 수직 무브먼트예요. 거기에 담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운데 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현 기아 팬분들 아마 이 야구를 보시면 정현 선수 올라오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왜? 주자를 안 내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너무 커맨드를 발휘를 않고 그냥 한복판에 던져서 승부하다가 맞고 하다가 타격이 조금 좋은 선수들 만나면 그러다 보면 장타도 맞고
그래서 어려운 투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혜영 투수는 조금 더 이 커맨드 능력, 그러니까 한복판의 투구가 아니라 양쪽에 좀 투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빠진 선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데? 성영탁. 성영탁 선수는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의 움직임은 좋아요. 그런데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각도가 생기는 변화구로 투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성영탁 선수는 조만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생긴 변화구를 빨리 투구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 많은 질문을 아니었는데 무너지면 안 돼. 투자인 한 분이 스위퍼는 어떻게 쳐야 되냐고요. 스위퍼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질문. 스위퍼는 우타자들은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타자들은 밀어치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서 흘러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참아내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밀어치려고 하지 마요. 그럼 좌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몸쪽 공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거 이런 걸 때려야 되고 오늘 네이에스는 다 바깥쪽의 것을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워낙 볼이 빠르고 움직임이 많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쨌든 대처를 하니까 다 삼진당할 수는 없잖아요. 굳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네일 선수 빠른 공에 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스위퍼에 대해서 아무리 몸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이게 밀어치는 그런 대응이 참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좌타자가. 예, 좌타자도 우타자가. 그러니까 예. 어려운데 굳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냥 오늘 네일 선수한테 안타 많이 못 치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예. 하는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려면 우타자는 어쨌든 이루수 쪽으로 그러니까 이루수 쪽으로 치려고 그러면 다 늦어버리니까 일단 네일 선수와 이루수 쪽으로 투수 쪽과 이루수 쪽으로 타이밍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준비를 빨리 치려고 하면서 바깥으로 흘러나간 거 참고 실투가 들어오는 거 몸쪽으로 들어오는 거 때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좌타자는 몸쪽 걸 완전히 움직이면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냥 조금 카운트가 여유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걸 때려야 되는 거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스피어를 그렇게 빨리 꺾이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요? 쉽게 대처 못하죠. 네. 오늘 정말 그 충실한 리뷰와 또 여러분의 질문도 중요한 아주-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질문도 거다. 아주 완벽하게 소화를 했던 아주 훌륭한 오프더 리뷰. 슈퍼챗으로 두 분 날씨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감사하다고 왔습니다. 아, 예. 슈퍼챗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택구알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조택구알.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도 막차 시간에 늦지 않으면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내일은 여러분과 만약에 막차 네. 시간 때문에 우영 선배가 하더라도 이철 위원님 혼자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 지금 예, PD 목소리가 안 들어가시죠? 만약에 제가 막차 때문에 가야 될 경우는 이순철 위원님께서 혼자 이 오프더 리뷰를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못할 건 없어요. PD들이 질문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내일도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